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승씨입니다. 오늘은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2024 대한민국 재테크 트렌드입니다. 현직 최고의 전문가 13인이 알려주는 재테크 인사이트라 할 수 있겠는데요. 고맙게도 출판사 측에서 10분께 책을 무료로 증정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영상 아래 책 증정 이벤트에 꼭 참여하셔서 당첨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총 4가지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거시투자 전략, 부동산, 금융투자, 그리고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결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주식 투자와 관련된 2가지 책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슈퍼개미 투자 철학 2024년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슈퍼개미 남석관 씨는 1천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해서 37년 동안 사실상 매년 수익을 낸 전업 투자자의 전설이라고 합니다. 이분께서는 먼저 투자 철학으로 주식시장은 예측과 대응이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죠. 주식 초보자들은 주식을 예측이라 하고 고수들은 대응이라고 한다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모두 내일은 주식이 오를 거라고 예측하고 사지만 문제는 예측한 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올라간다고 샀는데 안 올라가면 어떡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께서는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손절해야 됩니다. 이게 대응이다. 예측과 대응에서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책 속의 내용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와 같습니다. 1년 단위로 하면 돈을 벌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원동력이 대응을 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틀렸다는 생각이 들면 빨리 손절하는 유연성이 있다. 이 손절하는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37년 동안 매년 수익을 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 1만 원짜리가 2만 원 간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떨어진다. 안 올라가면 무조건 손절이다. 책에서는 마이너스 5%를 손절이라고 했는데 보통 마이너스 3%, 아니면 어떤 때는 수수료 손해를 감수하면서 팔 때도 있다. 거의 똔똔에 팔 때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투자 대가의 명언을 보면 손절만 잘해도 주식시장에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이분께서는 손절하는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37년 동안 한 번도 수익을 안 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절이라는 것이 상당히 쉬우듯 하면서도 어렵죠. 하지만 자신의 예측이 틀렸을 때 손절을 하고 또 다른 기회를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요. 시장 중심주를 사라.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시장 중심주를 사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분께는 손수건 이론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수건을 펼쳐서 가운데를 잡고 들면 가운데부터 쭉 따라 올라가는데 끝은 올라가지 않는다. 역으로 손수건을 뚝 떨어뜨리면 위로 올라간 거는 천천히 떨어진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강세장에서 시장 중심주는 주도적으로 시장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는 손수건의 중간이라 할 수 있지만 아무도 관심을 받지 않는 주식은 아무리 주가가 오르더라도 오르지 못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이야기인데요. 또 한 가지는 시장 중심주는 떨어지더라도 빨리 반등하는 경우가 있지만 관심을 못 받는 주식은 시장이 하락하면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께서는 시장 중심주는 잘못 사더라도 손절할 기회를 줍니다. 고점에서 사도 보통 고점 대비 한 80%까지 회복한다. 그럴 때 매도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수익을 실현하라. 단기 투자하는 계좌는 수익이 나면 항상 인출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익을 실현하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벌면 사람이 흥분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번 돈을 다 까먹을 수도 있다. 수익이 나는 것은 복리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돈으로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책 속으로 보시면 처음부터 남들보다 뛰어난 게 별로 없고 가진 게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100배 이상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주식을 공부했습니다. 해외 주식 논문까지 보면서 엄청나게 주식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2024년 시장 걱정되시나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 돈 버는 방법이 있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 모두가 성공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주식은 노력한 만큼, 공부한 만큼 성과 또한 나오는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실전 투자 필살기인데요. 먼저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올라가는 주식 위주로 구성해야 된다. 10년 내 가장 혁신적인 분야는 AI, 양자기술, 핵, 융합기술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2차 전지 전망이 좋다면 2차 전지의 3대장주를 다 사놓으면 됩니다. 칩 관련주가 좋다면 칩 관련 ETF를 사도 괜찮아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를 때는 ETF를 사도 좋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수익 나는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된다. 물론 시장 증시가 많이 올라 가격 부담은 있지만 이런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중심이 돼서 시장을 이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강사장에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개인 투자자는 투자 종목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이분께서는 1억 원 이하라면 새 종목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철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5종목, 10종목 백화점식으로 쭉 쌓아봤자 돈이 안 든다. 이게 올라가면 저게 떨어지고 저게 올라가면 이게 떨어지고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원샷 원킬로 집중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요. 이분께서는 실전 투자 대회에서 우승을 많이 했었는데 1억 원으로 몇 종목 사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분께서는 한 종목만 산다라고 합니다. 그 원칙이 무조건 거래량이 많은 종목, 시장 중심주 한 종목을 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아주 오래된 영화가 기억납니다. 주유소 습격 사건을 보면 유호성이라는 배우가 나는 한 놈만 패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중심주 하나만 공략해서 실전 투자 대회에서도 1등하는 모습을 보인 전업 투자자의 전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장 중심주를 찾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장이 끝나면 상승률 상위 종목의 차트를 보며 왜 올랐는지 확인하면 분석하는 능력과 해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차트를 보며 상승률 10개 종목, 20개 종목을 1년 동안 매일 공부하면 주식 실력이 금방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분이 경험하신 시장 중심주 찾는 법에 대해서 하루하루 적용시켜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종목을 분석하면서 뉴스를 해동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뉴스는 호재성 뉴스 같은데 주가가 오르질 않고 어떤 뉴스는 주가를 떨어뜨리는 뉴스 같은데 전혀 미동하지 않는 것. 반대로 어떤 뉴스를 통해서 주가가 위든 아래든 반응하는 것을 알아내게 되면 향후 투자 판단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물타기는 실패를 부른다.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원인은 고점 매수 물타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섣부른 저점 판단으로 물타기를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점 물타기, 바닥인 줄 알고 물타기. 바닥 밑에는 지하가 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책에서는 이와 같은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타기는 자신의 초기 판단이 틀린 거예요. 올라갈 줄 알고 산 주식이 떨어져서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물타기를 해본 적이 없고 무조건 손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어떤 좋은 종목을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을 갖고 사는 것과 내가 이 종목의 판단이 틀려서 떨어질 때마다
본전 마련을 위해서 사들이는 곳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물타기는 실패를 부른다. 그리고 책에서는 2024년 업종 섹터 분석학이라는 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2024년 자문사 업종 탑픽입니다. 첫 번째가 반도체고요. 그 다음에 방산기계, 바이오 의료기기, 엔터게인, 조선, IT, 반도체를 제외한 IT 업종이 유망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 중심주를 사기 위해서는 올해 잘 나가는 업종, 그 안에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종목 선택에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다면 이와 같은 업종 ETF를 먼저 사놓고 그 다음에 종목이 선정되면 그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쓰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 맛보기라는 것을 이분께서 제시하시는데 시장 중심주로 2024년에도 이런 종목이 나올 거예요. 과거 대장주였던 에코프로 일봉 차트를 갖고 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께서는 골든 크로스 발생 시 매수, 우리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것을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정배열 종목을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종목, 시장 중심주를 샀을 때는 중간에 팔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준이 시장 중심주 종목의 특징이 있는데 11선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선을 기준으로 11선을 이게 11선인데요. 11선을 확실히 깨지 않는 이상 중간에 섣불리 팔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다가 언제 파느냐? 차트로 봤을 때는 단기 5일, 10일, 21일 차례대로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을 때 이익을 실현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삼봉이 나오면 무조건 매도합니다. 예를 들어 골든 크로스가 발생해서 어떤 종목을 샀어요. 사서 가져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보시면 이와 같이 산을 3개 만드는 이를 삼봉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삼봉이라는 것은 삭개다 전법의 삼산이라는 것인데 더 이상 주가가 위쪽으로 치고 못 올라가고 3개의 봉우리를 만드는 것을 삼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삼봉이 나오면 이분께서는 무조건 차트로 판단할 때 매도하고 이익을 실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전업투자자의 전설로서 이분께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셔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김영익 교수님인데요.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하시기 전에는 리서치 센터장이었죠. 이분께서의 자산가격 전망입니다. 명목 GDP로 추정한 적정 코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검정선은 코스피고 이 회색 선은 적정 코스피입니다. 아직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분석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코스피는 저평가 영역에 있다. 2022년 말 기준 주가가 역사상 명목 GDP에서 가장 저평가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 코스피가 2600포인트, 현재는 한 2700포인트 정도에 있죠. 중간쯤에 와 있다. 시간이 가면 제자리로 간다. 2003년 기준으로 3000포인트가 적정 코스피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오래 오를 여력이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주식을 사 모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자산가격 전망을 일평균 수출 금액과 비교한 차트입니다.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높은 경제 변수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일평균 수출 금액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코스피를 2개월 선행하는 것이 일평균 수출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시면 2개월을 선행해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시면 코스피와
일평균 수출과의 동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께서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주인과 산책하는 개, 아주 유명한 것이죠. 주인이 산책을 가고 있는데 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왔다 갔다 움직인다. 이 개는 주가고 주인은 주식의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요. 여기서는 개가 코스피 지수고 주인이 일평균 수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1년 4월에는 개가 주인의 40%를 앞서가면서 과대평가가 됐고 나중에 제자리로 왔고, 2006년과 2007년에는 금융사에서의 주식형 펀드 캠페인으로 30%나 앞서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여기인데요. 코스피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선 후에 그 다음에 주인과 거의 보조를 마치고 있는 상태. 즉 과대평가 영역이 거의 다 해소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한 명목 GDP, 그 다음에 유동성에 비해서 저평가 영역이 있고 일평균 수출 금액 비해서 고평가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것은 주식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24년에 선행지수를 예측해보니 특히 1분기 후반, 2분기에는 좀 올라가도 조정을 거칠 듯 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분기 중후반, 2분기에는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현재 코스피 지수가 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더 크다라고 주식시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께서는 책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 자산의 적정 자산 배분.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그 다음에 현금 및 예금 비중이 너무 높다. 차라리 채권이나 주식 비중을 늘렸으면 한다. 채권이나 주식 비중은 투자 목적에 따라 다른데 안정적으로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한 분들은 채권 투자를 늘리는 게 좋고, 오래오래 투자하고 살아가는 젊은 분들은 주식 투자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융으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이라는 책의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럴 때는 직을 가지면서 근로소득을 얻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은퇴를 앞둔 상태에서는 직을 가지고 있는 동안 공부를 해서 하나의 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만으로는 노후를 준비할 수 없다. 금융으로 돈을 더 많이 버는 나라가 된 것처럼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금융을 공부해서 부를 늘리고 일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식과 관련된 두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에서는 알아두면 좋을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춘욱님께서는 가장 매력있고 좋은 시장을 미국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본다라는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유명한 오건영님께서는 인플레이션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언제쯤 현실화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올해 주목해야 할 핵심 지역을 알려주고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다 오르던 시기는 끝났기 때문에 현명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책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호석님께서는 기후위기, AI, 그리고 돈,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고, 채권과 관련해서는 채권의 기초부터 아주 쉽게 설명되어 있고 채권 투자 방향까지 모두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와 관련해서는 은퇴 후 월급 500만 원 만들기를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증여 전략, 그리고 올해 절세 팁을 이 책에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올해 투자 자산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아주 쉽게
알려주는 알찬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올 한 해 재테크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알려주는 책인데요. 아주 좋은 책이라 생각됩니다. 책 증정 이벤트에 꼭 응모하셔서 당첨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